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LA시 선거구 재조정 논의가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8월 말까지 1차 선거구 재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번만큼은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선거구 재조정의 의미와 가능성 진단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LA시 선거구 재조정 당시 LA 한인사회 수건 사업은 4개로 쪼개진 선거구가 아닌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을 하나로 모아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LA 시의원 투표 결과 15명의 시의원 중 13명은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한인들의 원성은 LA시 의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인사회와 선거구 단일화 찬성표를 던진 버나드 팍스 LA 시의원은 LA시를 상대로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소송과 안토니오 비에라이고사 LA 시장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미주 한인 이민 11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LA시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한인 사회를 위한 정치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있지만 한인 최초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남겼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 당선 4년 후 존 리 시의원도 당선됐습니다. LA시 15명의 시의원 중 한인 2명이 LA시 의원 의석에 앉았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한인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그레이스 유 후보는 LA 한인타운 10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3만여 표를 받으며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LA시에서도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힘을 실어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대표할 수 있는 한인 한 명만 있어야지 2명, 3명 있는 건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단일화 될 거라고 믿어요. 한인민주당협회는 어느 지역구에 더 많이 속하게 될지 등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인사회 단일 선거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운 선거구 맵이 적용이 되는데 한인타운이 일부 전부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또 한인타운이 다른 13지구, 4지구 이런 곳으로 옮겨가는지에 현재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4개로 나눠진 각 지역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는 정치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리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선을 훌쩍 뛰어넘으며 한 달 만에 20배가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오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55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이었던 6월 21일 124건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무려 20배가 넘는 무서운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7명, 입원 환자 수도 600명을 넘어 645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확진자 규모를 이전에 적용했던 등급 체계로 분류하면 바로 가장 위험한 단계인 퍼플 등급에 속하게 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6월 15일 경제 재개방에 따른 전면 방역 해제에 따라 색깔에 따른 위험 등급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LA 카운티 외에도 샌 버나디노 카운티가,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등이 포함된 카운티들이 퍼플 등급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58개 카운티 가운데 12개 카운티가 퍼플 등급에 포함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 카운티 보건당국도 속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체 58개 카운티 가운데 17개 카운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LA를 비롯해 산타바바라와 벤츄라, 몬트레이,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주정부가 방역 규제를 재도입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 주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 재도입과 관련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 카운티 보건국과 의료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백신 접종자들의 델타 돌파 감염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는 점, 한 달 만에 방역 규제를 재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에선 오는 9월 14일 자신의 소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섣부른 주 차원의 방역 규제가 주민들의 공분을 살 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백신 접종자들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변함없이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격리 면제를 받은 미국발 한국 입국자 중 아직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자가격리 면제 시행 이후 한국에 입국한 16,925명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부터 뉴욕시 산하 공립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8월 2일부터 공립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은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한 차례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퀸즈 엘머스트 병원 등 11개 시립병원과 요양원 및 진료소에서 일하는 3만 명 정도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공무원 30만 명의 1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이 정책을 선회한 것은 뉴욕시 전체 병원 직원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병원 내 델타 변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We have the solution to the thing that is killing so many people and is now threatening once again our ability for people to make a living. Why is this hard? Just go get vaccinated. This is not difficult. 뉴욕주 보건부에 따르면 특히 뉴욕시 세계보로의 경우 병원 직원의 40%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거나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내 백신 미접종률을 지역별로 보면 브롱스 39%, 브루클린 38%, 스태튼 아일랜드 36%, 퀸즈 33% 등이었습니다. 총 11개인 뉴욕 시립병원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5대 이사장에 브라이언트 정 이사가 당선됐습니다. 상공회의소 선관위원회는 어제 오후 5시까지였던 후보 투표 마감까지 브라이언트 정 이사만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해 정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어 열린 7월 정기 이사회에서 조준희 신임이사 영입도 확정했습니다. 경제 재개방 이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는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이날 이사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리는 다미닉 최 LAPD 부국장 승진 축하연과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는 45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권도 최종 승인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출범 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신규 비즈니스 체킹 계좌 캐시 보너스 행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대상은 비즈니스 체킹 계좌가 없는 신규 또는 기존 이용객입니다. 계좌 개설일로부터 4개월 동안 $20,000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1회 이상 신규 데비카드 이용과 비즈니스 온라인 뱅킹에 등록하는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객에게 $500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까지며 뱅크 오브 호프는 웹사이트를 통해 각 지점별로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버진 갤럭틱의 유니티 22가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을 싣고 고도 86km까지 올라가며 민간인 첫 우주 비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9일이 지난 어제는 제프 베이조스 일행을 실은 우주선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5가 100km 고도를 넘어서며 민간인의 우주 여행의 가능성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이 우주로 날아가며 본격적인 민간인의 우주 여행 시대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비행을 기획한 영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정맨은 이번 프로젝트를 인스퍼레이션 4라고 결정하고 사상 첫 전원 민간인 우주 비행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 우주 비행 훈련을 받은 우주인이 없이 민간인으로만 이뤄진 팀으로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아이잭먼은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을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을 후원하기 위한 것에 두고 이미 1억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그리고 잭 아이잭먼은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의 좌석 4개를 사들여 각각의 자리에 의미를 달았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이름을 붙인 첫 번째 자리는 아이잭먼이 앉게 됩니다. 상업용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아이잭먼은 이번 우주 여행에서 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세인트 주드 어린이병원의 직원 중 한 명인 아르세노가 앉게 됩니다. 아르세노는 10살 때 골종양 투병으로 왼쪽 다리뼈를 티타늄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어려움 속에서 암을 극복해내며 두 번째 자리인 희망에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인스퍼레이션4.com에서 1인당 $10씩 기부한 사람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뽑았습니다. 추첨 당시 당첨자는 친구인 샘 브로스키에게 티켓을 양보하며 관용의 미덕을 보여줬고 주최 측은 항공학 전공 출신의 로키드 마틴에서 근무하고 있는 샘 브로스키가 탑승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관용이라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리에는 전자상 창업 스토리에 관련된 대회를 열어 우승을 차지한 프록터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구과학 박사인 프록터는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제작한 모의 탐사선 하이시스 제작에 참여한 인물로 2009년 나사가 뽑은 우주인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4는 이르면 오는 9월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어제 뉴 셰퍼드5가 올라간 것보다 더 높은 고도 540km까지 날아가 그곳에서 3일간 머무를 예정입니다. 민간인들의 우주 여행이 현실화되면서 우주선 제작사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